때는 2006년 2월이었어요. 여긴 대구의 계명대 성서 캠퍼스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이제 대구로 내려온 한 남자 신입생 하나가 자취를 해야 되니까 학교 근처에 원룸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아주머니가 어머 학생! 여기에 되게 새로 지은 신축 원룸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싸게 나왔어. 학생 그거 한번 볼래? 하면서 말을 건네게 되죠. 와, 새로 지었는데 게다가 가격까지 싸요? 이거 너무 좋잖아. 그래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줌마가 학생, 근데 그게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거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차를 얼른 갈고 올 테니까 우리 같이 차를 타고 가면 되겠다. 괜찮지? 뭐 괜찮죠. 뭐 안 괜찮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차는 검정색 봉고차였고요. 그 신입생이 차의 문을 열고 탔을 때는 이 학생 말고도 또 다른 학생이 3명이 더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도 다 그 새로운 신축 아파트 보러 가나 보다 하고 같이 몸을 실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가요, 학생, 아유 밖에 추운데 어떻게 이거 커피들 좀 한 잔씩 먹어 하면서 종이컵에다가 직접 담아오신 보온 용기에서 커피를 꺼내서 학생들한테 나눠준 거죠. 사실 그날은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요. 2월에 이제 날씨다 보니까 학생들도 다 손이 얼어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 그 커피를 받아서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가던 중 문득 신입생은 잠이 들게 돼요. 하지만 그가 잠에서 깼을 때는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 와 있었어요. 그는 병원에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주변에는 온갖 수술 도구가 놓여져 있는 거죠. 아무리 줄을 풀려고 노력을 해도 줄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래도 건장한 20대의 남성이었기 때문에 발버둥을 쳐서 매트리스 자체를 아예 뒤집어 엎었고요. 이 과정에서 그는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사실 상황 자체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손에 묶인 끈을 풀었다고 해요. 코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왔고요. 그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조금 찢어서 코에 피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저히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뛰쳐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까 매트리스를 막 뒤집을 때 나는 그 소란 때문에였는지 막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방 안에 있는 캐비넷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들어와서 야 이 새끼 어딨어? 빨리 찾아! 야, 이 새끼 멀리 못 갔을 거야. 빨리 찾아! 하고 막 찾는 거예요. 분명 그 학생을 찾는 걸 거거든요. 그 소리를 캐비넷 안에서 다 듣고 있어야만 했어요. 자, 그렇게 몇 분이 지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막 전화를 걷더니만 서로 빨리 찾으라는 말만 하고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방 안을 나가게 돼요. 이곳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는 캐비넷에서 슬그머니 나와서 다시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나가자마자 개가 엄청나게 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방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후레쉬를 들고 빠른 속도로 그를 쫓아옵니다. 그는 다시 창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캐비넷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이 캐비넷의 좁은 공간 안에서 몇 시간이고 버티다가 결국 정신을 잃게 되죠. 그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또다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아까 그 침대가 아니고 병원 침대였어요. 옆에는 부모님이 통곡을 하시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는 그제서야 살아나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는 과연 어떻게 구출이 됐을까요?
사실 그가 같이 타고 온 봉고차에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학생들도 이 학생과 마찬가지로 다른 방에 손발이 묶인 채 그 침대 같은 곳에 묶여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들 이제 건장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 침대에서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 침대에서 탈출을 해서 30분 동안 무지하게 미친 듯이 뛰었대요. 그래서 구멍가게에 도착을 해서 몸을 숨기고 거기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이 학생들을 발견해냈잖아요. 여긴 대구가 아니었어요. 포항이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요, 그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나서는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이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이상해요. 이게 자세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만 들어도 누가 봐도 이건 장기 적출의 사건인데 소문만 난무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다뤄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일당 중에 2명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용의자들 그리고 그 봉고차에 태운 아줌마는 잡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야 이거 사실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계명대에서 보내줬던 어떤 이메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역의 이미지 때문인지 아니면 학교의 이미지 때문인지 과거에 있던 잉크를 타고 들어가면 다 페이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고 이게 대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 학교 주변에서는요, 이런 글이 이제 떠돌았어요. 이게 학생 안전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는 글이거든요. 글의 내용은 뭐냐면 수상한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너네한테 신축 원룸을 소개하겠다면서 차에 태운다면 절대 타지 말고 거기에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권하고 나서 납치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조심해라 라는 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면 112나 총학생회로 연락해라 라는 문자를 분명 학생들이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 사건을 검색해보면 저도 검색해봤는데 그렇게 많은 글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상하죠. 그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보이스 아시죠? 그 보이스에서도 이런 장기 적출 사례를 다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정말 영화에나 또는 무슨 공포물에나 있을 것 같은 이런 장기 적출이 중국에서 성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암암리에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장기 적출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고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실종되는 사람들이 이 장기 적출의 희생자가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버스 타시거나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게 꼭 있거든요. 신장에 대한 상담 또는 장기의 매매 알선. 이제는 그냥 지나치게 될 순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